안녕하세요. 오늘 스포츠입니다. 주요 경기 콕 집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리그 5위 레버쿠젠 대 리그 12 프라이부르크 경기 분석입니다. 레버쿠젠은 3-4-3 포메이션으로 전방의 시크를 중심축에 두고 공격을 전개한다. 시크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세컨드볼에도 빠르게 반응하며 결정적인 장면을 자주 만들어낸다. 양쪽 윙에는 텔라가 드리블로 공간을 열어주며 컷백 타이밍을 정확히 가져가고 안드리이가 중원에서 전진 패스로 템포를 조절한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피지컬이 좋은 수비수들이 박스 안으로 올라와 강한 공중 경합을 펼치며 세컨드볼로 추가 찬스를 만드는 패턴이 특징이다. 전체적으로 볼 점유와 전환 속도가 조화를 이루는 팀으로 최근 경기력은 매우 안정적이다. 프라이부르크는 4-2-3-1 전형을 유지하지만 전개 속도가 다소 느리고 라인 간격 유지가 불안정하다. 최전방의 휠러는 활발히 움직이지만 피지컬이 약해 상대 센터백과의 경합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포는 킥가 뛰어나지만 공을 오래 끄는 습관 때문에 전환 타이밍을 놓치곤 한다. 중원의 에게 슈타이는 연결고리 역할을 맡으나 강한 압박에 노출될 경우 볼 배급이 막히며 공격이 단조로워진다. 수비 시 풀백의 복귀 속도가 늦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느려 측면 수비가 흔들리는 약점이 있다. 레버쿠젠은 시크텔라 호프만의 3톱 라인을 중심으로 하여 안드리이와 자카가 중원에서 템포를 이끈다. 이 조합은 공격 템포와 안정적인 수비 전환 모두에 강점을 가진다. 반면 프라이부르크는 휠러 앞에 그리포와 도안 리츠가 위치하지만 이선 압박이 약해 중원 싸움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좌우 풀백이 동시에 올라설 경우 뒷공간이 크게 열릴 위험이 있다. 레버쿠젠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를 기록하며 리그 상위권을 굳히고 있다. 득점력이 꾸준하고 경기마다 다양한 패턴으로 득점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돋보인다. 프라이부르크는 1승 1무 3패로 부진하며 원정 경기에서는 후반 체력 저하로 실점이 잦았다. 공격 루트가 제한적이고 수비 조직력도 흔들리고 있어 안정감이 부족하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세트피스 완성도에서 큰 차이가 난다. 레버쿠젠은 템포 유지와 세컨드볼 싸움 모두에서 한 단계 위의 전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프라이부르크가 버티더라도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간격이 무너지며 실점 가능성이 높다. 전반 중반 이후부터 레버쿠젠이 주도권을 완전히 잡을 것이며 레버쿠젠의 승리가 유력하다. 리그 1위 레알 마드리드 대 리그 2위 바르셀로나 경기 분석입니다. 레알은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를 앞세운 폭발적인 침투형 전개가 핵심이다. 음바페는 최전방에서 순간 가속과 방향 전환으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비니시우스는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컷백이나 직접 슈팅으로 공격의 마무리를 담당한다. 퀼러는 중앙에서 전환 템포를 이끌며 빠른 터치로 전방에 정확한 패스를 공급한다. 레알의 빌드업은 측면 풀백들이 폭을 넓혀주며 전개되고 공 탈취 후의 전환 속도는 유럽에서도 손꼽힌다. 특히 음바페와 비니시우스가 동시에 라인을 깨는 장면은 레알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바르셀로나는 4-2-3-1 형태로 점유율 중심의 전술을 유지하고 있다. 레반도프스키는 여전히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나지만 강한 압박을 받는 경기에서는 볼 연결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페란 토레스는 넓은 공간에서는 위력적이지만 좁은 지역에서는 움직임이 제한된다. 페드리는 전진 패스의 정확도는 높지만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역습에 종종 노출된다.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라인의 하이라인 유지다. 라인이 높아질수록 상대의 침투 한 방에 뒷공간이 열리는 위험이 커진다. 레알은 음바페, 비니시우스, 퀼러가 전방을 구성하며 두 측면의 폭발력과 중앙의 템포 조절이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바르셀로나는 레반도프스키, 페란 토레스, 페드리를 중심으로 한 전형적인 점유형 공격을 구사하지만 전방 압박이 강한 팀을 상대로는 빌드업이 흔들린다. 양팀 모두 스타 플레이어가 포진했지만 전환 속도 면에서는 레알이 한 수위다. 레알은 최근 5경기에서 4승 1무로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경기마다 평균 2골 이상을 기록 중이다. 바르셀로나는 3승 1무 1패로 나쁘지 않은 성적이지만 강팀을 상대로는 뒷공간 문제를 반복적으로 드러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라인 유지가 흔들리며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했다. 이 경기는 공간 활용과 라인 관리의 싸움이다. 레알은 침투 타이밍이 정교한 음바페 비니시우스 조합으로 하이라인을 파고들 것이며 한 번의 역습으로 흐름을 바꿀 가능성이 높다. 바르셀로나가 점유율을 앞세우겠지만 그 대가로 생기는 뒷공간이 결국 약점이 될 것이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레알의 빠른 전환과 퀼러의 템포 조절이 빛을 발할 전망.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리그 12위 에버턴 대 리그 6위 토트넘 경기 분석입니다. 에버턴은 4-2-3-1을 기반으로 홈에서는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인다. 파리는 중원에서 공격의 흐름을 설계하며 듀스버리 홀이 세컨드볼을 회수해 템포를 유지한다. 그릴리시는 측면에서의 돌파와 컷신으로 공격의 활로를 열고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낸다.
에버튼은 볼 점유보다 효율적인 전환을 선호하며 상대가 체력적으로 떨어질 시점에 압박 강도를 더욱 끌어올린다. 이 경기에서도 초반보다는 후반에 더욱 위력적인 압박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으로 경기를 풀지만 최근 유럽 대회 병행으로 체력 소모가 상당하다. 히샬리송은 초반에는 왕성한 움직임을 보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활동량이 줄어든다. 쿠두스는 속도와 돌파력이 강점이지만 후반 체력 저하 시 볼 간수가 불안해진다. 사비 시몬스는 패스 전개 능력이 뛰어나지만 수비 라인이 내려앉으면 전개 루트가 막히는 단점이 있다. 최근 일정 누적 탓에 전방 압박 유지가 어렵고 경기 후반에 간격이 벌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에버튼은 바리듀스 버리홀 그릴리시 조합을 중심으로 한중원 장악력이 강점이다. 토트넘은 히샬리송과 쿠두스, 사비 시몬스를 내세운 공격 삼각형을 가동하지만 중원 커버가 부족해 뒷공간 노출이 잦다. 특히 토트넘의 체력적 부담은 에버튼의 압박 전술에 취약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에버튼은 최근 5경기에서 3승 1무 1패를 기록 중이며 홈 경기에서는 5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 토트넘은 2승 1무 2패로 기복 있는 흐름을 보이며 특히 원정에서는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번 경기는 체력과 압박 유지력의 차이로 갈릴 전망이다. 에버튼은 홈의 에너지와 강한 압박으로 중원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후반전으로 갈수록 토트넘의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에버튼의 빠른 전환 공격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낼 것이다. 에버튼이 경기 후반 승부를 가져갈 확률이 높다. 리그 3위 슈투트가르트 대 리그 16위 마인츠 경기 분석입니다. 슈투트가르트는 4-2-3-1을 가동하며 데미로비치를 중심으로 빠른 전환 공격을 펼친다. 그는 단순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하프 스페이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수비 라인을 흔드는 유형이다. 몰테마드는 세컨드볼 장악력과 연계 능력이 뛰어나 공격 템포를 자연스럽게 이어준다. 르웰링은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를 통해 전방에서 활기를 불어넣는다. 이들의 조합은 짧은 패스 템포와 압박 전환이 완벽히 맞물리며 홈 경기에서는 특히 폭발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마인츠는 3-4-3 시스템을 유지하지만 최근 들어 압박이 풀리면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있다. 시브는 볼 간수 능력은 좋지만 전진 패스에서의 템포 조절이 불안정하다. 이재성은 넓은 활동량으로 이선을 움직이지만 팀의 빌드업 속도가 느려 공격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클러바우는 측면 돌파는 좋으나 수비 복귀가 느려 라인 유지에 문제를 겪고 있다. 결국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역습 대응이 느려 실점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잦다. 슈투트가르트는 데미로비치 볼테마드 르웰링의 삼각 구성이 매끄럽고 미드필더진의 커버력도 안정적이다. 마인츠는 3백 라인을 유지하지만 측면 커버가 느려 상대의 빠른 전환에 흔들린다. 슈투트가르트의 공격 템포가 빨라질수록 마인츠의 수비 간격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슈투트가르트는 최근 5경기 4승 1패로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득점이 2골에 육박한다. 마인츠는 1승 2무 2패로 부진하며 세트피스 수비 불안과 전환 속도 저하가 문제로 지적된다. 이 경기는 중원 세컨드볼 싸움과 압박 유지력이 핵심이다. 슈투트가르트는 짧은 패스 전개와 빠른 전환으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고 데미로비치의 하프 스페이스 움직임이 마인츠 수비를 흔들 것이다. 마인츠는 압박이 풀리는 순간 수비 라인이 무너질 위험이 크다. 슈투트가르트의 우세가 뚜렷한 경기로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리그 18위 피오렌티나 대 리그 5위 볼로냐 경기 분석입니다. 피오렌티나는 3-4-3 포메이션으로 점유율 기반의 빌드업 축구를 구사한다. 모이스킨이 전방에서 버티며 구드문드손이 이선 침투로 공격의 무게중심을 형성한다. 파지올리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진 패스를 담당하며 팀의 리듬을 유지한다. 하지만 측면 수비 간격이 자주 벌어지고 윙백과 센터백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불안정하다. 빠른 역습을 받으면 수비 밸런스가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다. 볼로냐는 4-2-3-1 포메이션으로 폭넓은 측면 활용을 기반으로 한다. 임모빌레는 박스 안에서 위치 감각이 뛰어나며 마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오르솔리니는 우측에서 돌파와 컷백을 병행하며 오드가르드는 중앙에서 방향 전환으로 템포를 끌어올린다. 좌우 윙과 풀백이 동시에 전진하면서 빠른 원투 패스로 상대 블록을 흔드는 것이 주요 패턴이다. 특히 한쪽이 막히면 반대편으로 전환해 공격을 이어가는 유연함이 강점이다. 피오렌티나는 모이스킨, 구드문드손, 파지올리 중심으로 점유를 유지하지만 결정력 부족이 문제다. 볼로냐는 임모빌레, 오르솔리니, 오드가르드로 이어지는 라인이 안정적이고 교체 자원도 풍부해 경기 후반에도 템포를 잃지 않는다. 측면 전개에서의 완성도는 볼로냐가 확실히 우위다. 피오렌티나는 2승 2무 1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이지만 경기마다 수비 실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볼로냐는 3승 1무 1패로 상승세를 타며 특히 측면을 통한 공격 루트에서 다득점을 기록 중이다. 이 경기는 점유율보다 전환 속도가 관건이다. 피오렌티나는 공을 오래 소유하지만 마무리의 정확도가 떨어진다. 반면 볼로냐는 측면 돌파와 빠른 방향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어내며 후반에도 공격 리듬이 유지된다.
체력과 전환 완성도, 그리고 결정력까지 고려하면 볼로냐가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오늘 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